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구조조정의 당대 최고의 전문가였던 김재록 회장을 모시고 그 당시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겁니다. 그 당시 얘기 중에 뭐 사람 얘기도 있습니다만 기업 얘기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스킴은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중에 간간히 우리가 과거 그 사람들의 얘기도 좀 하게 됩니다. 혹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글쎄 우리는 조심을 하겠습니다만은 혹시 당사자로서 야 나를 좀 더 멋지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거칠게 얘기하나 이런 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더 심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자제하면서 하는 얘기란 점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LG 문제입니다. 김재록 회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몇 년도였습니까? 2003년이었군요. 네. 네. LG가 왜 이렇게 됐어요? DJ 정부가 네. IMF 때 다들 힘들잖아요. 네. 그때 그 당시에는 카드가 그렇게 많이 흔하지도 않았고, 네. 이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네. 그 다음에 IMF도 극복하겠다는 정책인 어젠다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카드를 활성화시켰지, 정부가. 네. 의도적으로. 그래서 의도적으로 활성화시킨 거다. 예. 어떤 육성책들이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나 사인하면 LG 카드를 발급해 줬죠. 당시에. 아, 여기 있네요. 네. 가불경제의 서막이었다. 정부가 규제를 풀었다. 공격적인 내수부양, 현금 서비스 한도 폐지. 아, 그런 것도 있군요. 현금을 카드 회사 단말기로 현금 빼는 거 말이죠. 그렇죠. 한도를 폐지해주고 육성책이 있었군요. 강력히 정부가 밀어붙였죠. 정치권에서. 그때 카드사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뭐 삼성카드니 BC카드니 뭐 LG카드 이런 게 있었는데 LG카드는 그때 이름도 없는 카드였죠. 근데 LG카드 그때 대표이사 부장이 유명한 그 LG의 전문 경영인 스타로 나와 있던 변기추 씨라는 분이라고. 병규칠. 그분이 경남 거창 분인데 네. 그분이 주도해서 그때는 시중에서 LG가 삼성을 이긴다는 게 아무 정보도 없었어요. 네. 카드만 이겼다고. 아, 카드는 삼성한테 이겼다. 그때 이제 위원보다 못이 그냥 막 했으니까.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서 LG카드의 버블을 만들어낸 소위 가불경제의 서막의 책임자는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죠. 당시 DJ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아니, 그렇게 직격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 밑에 있는 책임자가 누구다, 뭐, 이렇게. 경제부총리가 했겠지. 하기야. 그때 경제부총리가 누구였어요? 이기성 장관이죠. 아, 그랬나요? 네, 이기성 장관이 그 점잖은 분이고 소심한 분이었는데 네. 관료가 밀어붙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분들 금융상식이 많으신 분이니까. 네. 저는 확실한지 모르지만 정치권에서 밀어붙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새천년 얘기해요. 민주당에서. LG카드 사태는 새천년 민주당과 김대중 대통령의 책임일 것이다. 당연히 책임이죠. 아, 당연히 책임이다. 네. 그때 다 힘들었으니까. 규제 완화 조치를 하고 길거리에서도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은 그게 안 되나요? 안 되죠. 우리 카드는 뭐로 하죠? 당시 경제수석이 강부면 걸 아마? 정책기획수석했구나. 당시 경제수석은 누구였는지 조금 알아봐 주세요. 당시에,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거지, LG가. 카드를 가지고.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후폭풍이 클 줄은 아무도 생각 못 했겠죠. 누구도. 그렇게 해서 LG가 어떻게 컸습니까? 병규칠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LG 카드가 이제 시장에 넘어와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위기가 온 거지. 아니, 왜? 카드 커지면. 부도가 나니까.
누가 부도가? 카드 소지자가 카드 대금을 못 갚고 또 현금 네. 서비스 받는 것도 못 갚고 그러니까 난리 나. LG카드가 유동성 부족에 빠지는군요. 갑자기 수습 물품 대금으로 지급은 많이 했고 했고 현금 서비스라고 많이 찾아갔는데 했는데 자기는 돈이 없었다. 이거. 수습이 안 돼. 그래서 이게 부실이라는 게 언제 발견된 겁니까? 그때 오후인데 네, 제가 뭐 놀고 있었어요. 네. 어디서 골프장 가 있었군요. 골프장 가 있었는데 네, 마침 LG 골프장에 가 있었어요. 전화가 왔어. 네, LG 카드는 정부가 저한테 요청한 게 아니에요. LG 그룹의 구조조정 본부장께서 전화가 왔어. 네, 지금 뭐 하냐. 예,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 사람이 점잖은 분이라고. 네. 전화 와서 순간 저랬지. LG 카드 때문에 그러냐고. 나 지금 골프 치고 있는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골프 나중에 치워줘. 빨리 좀 오라고 그러더라고. LG카드 때문에 전화하셨어요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얘기할 때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LG 카드가 위험할 것 같았으니까 항상. 근데 저게 어떻게 굴러갈까라는 생각. 몇 달이나 그런 상태였어요? 한 1년 남짓 그걸 갔었죠. 그렇게나. 예. 근데 그것도 정부가 구조조정하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게 아니고 LG 구조본? LG 구조본에서. 비서실 구조본. 아, 구조본이라 별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조보정 본부장이 강유식 씨가라는 분이 했어요. 강유식이 전화를 했군요. 전화했죠. 그냥 네.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강유식은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그 LG 연암재단 이사장 하고 있죠. 지금. 지금. 그렇군요. 은퇴했죠. LG맨이군요. 단순하게 아마 LG 그룹 역사상 가장 오래 근무한 분이고요. 아마 CEO로. 아니 LG 재직 기간이 전체. 한 50년 근무. 그래, 뭐, 한 40몇 년, 50년. 근무했을 거예요. 참 큰 복이네. 참 점잖은 분이. 그래서 전화를 받고 바로 갔습니까, LG로? 그래서 아니 그때 그 백라인이가 오후 한 4시쯤 된 거야. 4시 좀 안 돼. 백라인이라 모르니까요. 아니, 전반 나인홀, 후반 나인홀이 전반 라인을 있는데, 끝나고 후반 라인을 끝내고 후반 나인홀에 가 있었습니다. 가 있었는 서너를 쳤는데 예. 전화가 지금 뭐 하냐고. 커피 한잔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LG 카드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지.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그거 뻔한 게 아니냐고. 그 큰일 났네. 그랬죠, 내가. 그러니까 큰일 났대. 그럼 대뜸 물어본 게 지금 LG 카드 사장이 누굽니까? 그냥 참 보니까 이종석이라는 분이야. 잊어버리잖아. 이름이 이종석이야. 이종석, 경기 나오신 분인데 경기고등학교. 우리보다 한 3, 4회 선배인데 꼭 얘기하다 보면 꼭 경기고등학교가 나오네. 제가 LG에 경기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많이 없는데 네. 그 경기고등학교 나오신 분이 그 이종석이라는 분이 이종석. 사람이 그 키가 엄청 커. 키가 1m 80이 넘었을 거야. 근데 한덕수 자와 했는데 가서 보니까 구조원 가보니까 나는 강유 씨하고 둘이만 뭐 커피 마시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다 와 있어. 그래서 나인홀 다 마치고 아니 갔습니다. 아니요. 이제 하다가 그만하고. 바쁘니까 갔지. 빨리 좀 보자고 해서 그럼 여기서 그때 권지안에서 가면 한 2시간, 1시간 반은 걸리죠. 네. 토요일 오후가 빠른 오후니까. 권지암이 치고 있었군요. 권지암에서 이제 권지암에서 1시간 반은 걸리지. 여의도까지 가네. 여의도까지 가는데. 네.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구조본부에 사람들이 쫙 다 있는 거야. 과장까지 와 있더라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일요일, 토요일. 네. 그냥 회의를 하는 거야. 근데 난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했지. 그래서 회의하다 말고 있지. 아니 그룹 전체하고 회의할 게 아니고 큰 무슨 테마는 가지고 해야지. 나는 회의는 당신끼리 하고 경리대는 안만 주시오. 뭐 대충 보면 아니까. 대표이사를 좀 만납시다. 그렇지, 대표이사.
이정석 씨를. 근데 처음 만났어, 그 양반. 이정석도 그 현장에 와 있었겠군요. 당연히 만났지. 네. 근데 그 양반 물어보니까 내가 물어봤지. 얼마가 빵꾸납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해. 얼마 빵꾸나냐 물어보니까 말을 못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말을 못해. 방법이 없지 뭐. 정부가 뭐 계산하고 밀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빵꾸난 것을. 아니, 그 얼마가 빵꾸 나느냐고 했을 때의 기준에 따라서 또는 어떤 종목에 따라서 뭘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다 달라지죠. 정리가 안 돼 있어. 보니까 당시에 변규치라는 분이 LG그룹 내에서 슈퍼 넘버원이야. 네. 뭐 강유식 씨보다도 한참 선배라고. 슈퍼 넘버원이고 네. 구본무 회장이 님께서 투마치 얻어마야 된 상태야. 삼성을 이긴 최초의 사업 종목이거든. LG카드. 네. 구본무 회장께서 뭐 힘을 막 실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대처,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드디어 삼성을 예, 깨부술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구본무 회장님께서도 막 흥분하고 그랬다고. 금융의 본질을 몰랐군요. 몰랐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그 현대 그 유명하신 분 바이코리아 얼마나 이익치. 그분이 머리가 좋아요. 이익치 회장 정신없이 밀어붙이는 분 또 아닙니까? 경기고등학교잖아요. 경기도인데 백인주 씨랑 비슷해. 이인주 씨가 훨씬 더 뛰어난 분이지. 백인주 씨는 그냥 벌리고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정도 씨라는 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거 부실을 얼마나 만들어야 할지, 새 자본을 얼마나 가져야 할지에 대한 그림이 하나도 없더라고. 큰일 났구나. 네. 그건 다 그랬지. 빨리 정부 보고하고 구제금융 받아야 되고 CEO 바꿔야 된다. CEO 바꿔야 된다. 이야기했지. 누구한테? 이제 소방수 이현재 금융위원장한테 이야기해야지. 아니, CEO는 변규칠이잖아요. 갈아치웠지 이제. 갈아치기 전에. 아니, 지금 변규칠 만난 얘기를 하다가 왜. 아니 변기치는 안 만났는데 이종석이를 만났는데 네. 변기치 씨가 그렇게 벌려놓은 거에 대해서 이종석 씨는 얼떨결에 해가지고 자기가 한 일이 별로 없어. 그냥 소방수로 들어가는데 자기한테 밀려온 파도가 너무 커서 그걸 감당을 못해. 변규칠의 후임자죠. 후임자였군요. 이종석은. 저는 변기치 씨를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종석 씨는 배랑 맞았지. 그 양반은 정신이 하나도 없지. 배랑 맞았지. 네. 뭘 하다 오신 분이? 모르겠어. 지금 제가 LG카드 대표에서 사장을 하고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네, 네. 근데 생겨서 키도 크고 키 크면 잘생겼나? 너무 키 조그맣지만 뭐. 그래도 등소평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거기서 그래서 정부 보고하고 또. 근데 그 LG 구조조 본부장은 강유식 부회장이 사람이 굉장히 그 침착하신 분이야.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다음에 후 처리는 별도로 이야기하라고. 일단 손실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손실 확정. 네. 손실 확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뭐 부채 론 파일도 정리하고 뭐 이런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손실 확정이 안 돼 있어 당시에. 지금은 카드 부실이 3개월만 지나면 연체도 아니에요. 지금은 한 달만 지나면 연체야. 지금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아주 타이트하게 하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카드 대출 이런 것도 금액이 막 줄었다 늘었다 하겠군요. 수시로. 그건 수시로 조정하는 항목이고. 지금은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조금 한 달만 일주일만 돈 안 내도 뭐 지금은 카드회사 몇 개나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많이 있지. 근데 카드 회사도 거의 이제 망했지 뭐 카드가 이제 소위 민간은행, 우리 시중은행들은 다 카드가 있나요? 있죠. 그때 BC 카드가 그 벤다로 하잖아, 벤다. 네, BC카드가 뒤에 있고, 예. BC카드 망을 받아가지고, 뭐 카드를 파는 게, KB 예를 들어서 카드 뭐, 무슨 뭐 이런 KB도 있고, 우리도 있고, 어마어마한 거 있죠. 또 어디가 있나요? 다 했지 무슨. 다 있나요? K도 있고 무슨 뭐 회사라면 다 했지. 삼성카드도 있고 다 있는 건데 네. 지금은 뭐 카드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앞으로는 다 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페이로 지금 바뀌어가는 중이죠. 그렇죠. 쉽게 안 바뀔 것 같은데요. 좌우지간에 그 LG 카드의 기본은 DJ 정부가 내수 부실을 소비를 위해서 만든 거야. 키운 거다. 키우고 책임을 기업으로 떼는 게지. 그게 걸려든 사람이 LG가 정부직 하다 보니까 자기도 흥분해갖고 덕커덕 주저앉았지. 근데 그 LG카드가 주저앉게 된 거는 말하자면 너무 남발했고, 가공의. 변규칠이라는 그 CEO가 과감하게 밀어붙였지. 과감하게. 네. 리스크 전혀 생각지 않고. 네. 그냥 빵 터진 거지. 그래서 그 구조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때 그 해가 11월이군요. 근데 일단은 저기 해야 할 겁니까? 일단 이것은 소방서 가서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꺼야 될 거 아니겠어요? CEO를 바꾸는데 이현재 씨가 교체시킨 사람이 박계춘이야. 박계춘 씨. 이현재 씨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금융위원장이지. 금융위원장을 그때까지 했군요. 예. 이현재 금융위원장이 LG카드 CEO를 바꿨군요. 예, 바꿨는데 단칼에 박계춘 씨를 시켰지. 박혜춘이라는 분이 왔군요. 박계춘 씨가 이종석은 나가고 아웃이고 박혜춘이 왔다. 당연히 나가. 이정도 씨는 박혜춘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삼성 화재 네. 우리나라 그 보험 계리사 1호라고. 원래 삼성 화재 출신이군요. 화재 출신입니다. 오. 가지고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재무부하고 네. 인연이 깊어. 재무 직원들 사람이 없으니까 그 박혜춘 씨가 보험부 이런 거 잘했었나 봐. 그래서 예. 재무부 가서 파견 나와가지고 이 일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재무부 사람들 무슨 그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이나 그다음에 그 강만수 전 장관이는 다 잘 알아. 네. 그리고 박혜춘 씨가 이제 그 양반이 그 전공의 연대 수학과 나오는데 숫자를 굉장히 잘 알아요. 네. 특출한 체질이 있다고. 이제 단칼에 이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LG 카드를 가고 싶지 않아 했어요. 서울 보증보험의 부실 보증기관에 가가지고 적은 월급 받아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그때는 했어요. 서울보증보험 CEO였군요. 했지, 시연을 했지. 삼성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리 바로 갔나요? 아니면 어디 바로 갔죠. 왜냐면 그때는 삼성에서 그 말은 뭐 서울 보증보험 사장 갔는데 개 코딱지 같은 엉터리 회사 같이 뭐 그때 서울 보증보험의 부실이 10조가 넘어요. 10조가. 아유, 거기에도 그때 당시 처음에 박혜준 씨가 갈 때게 그걸 네. 정리했거든. 박혜준 씨가. 자본금은 얼마고요? 자본금이란 말도 그냥 껍데기 회사지 그냥. 아니 실제로 말하자면 유동성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든 간에. 정부가 다 정리했지 가가지고 월급도 이렇게 서울보증보험을 정리를 하고 있던 박혜준 씨가 박혜춘을 굉장히 이 고생해서 사람이 정상화를 시키기까지 올려놨는데 네. 갑자기 뽑아내가지고 서울보증보험은 정상화가 되었습니까? 됐죠 그때 거의. 네. 근데 이제 되면은 너 되면은 정부에서 뭐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봤나 봐요. 네. 은행장 시켜주셔 한 방이야.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은행장이라 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LG 카드 하라니까 머리에서 찌이 나는 거야. 이거 LG 카드 이거 감옥 가시도 모르겠고 아니 서울보증보험은 월급 굉장히 기관 정체성이 뭐죠? 공공기구 아니죠? 공공기관이죠. 그런데도 월급이 그렇게 작아요? 월급이 1억이 안 됐어. 1억쯤 됐을 거야 아마. 그때는 많은, 1억이 많은 거 아닌가요? 요즘 그때 그 그때 은행장은 얼마나 받았어요? 한 3억 받았나? 그럼 몇억 받았지 은행장들은 당시. 그래도 LG 카드 사장으로 오면 그 이제 갑자기 이제 나한테 쳐들어왔어요. 박혜진 왜 나를 LG 카드 사장 시키냐 해서 그걸 시킨 사람한테 물어봐라.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러니까 아니 그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게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 뭐 쓰레기 회사 가서 하라고 그러냐. 나 그거 못 한다. 나 청소 전담반이냐? 나 못 하겠다고 이야기해라 가서. 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김석동 씨 금융위원장 했던 김석동 네. 씨가 금융위원회 제2국장을 했어요. 1국장은 제1금융권이 2국장이 카드 이런 거야. 거기는 1국, 2국 이렇게 돼 있나요? 금융위원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석동 씨는 그 눈이 크잖아요. 그치 안 하면 안 된다. 나라가 큰일 난다. 그 사람 말도 좀 똑같이 해서 그래요. 만약에 안 되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네. 그래서 박혜주 씨는 속으로 네가 뭔데? 난 이거 안 한다고.
김석동이라는 분은 원래 약간 이 블라핑이 좀 세요. 맞지. 말이 크고. 예. 예. 안 하면 나라 망하지. 내일 모레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막. 근데 말 잘해요. 맞아. 웅변을 하죠. 예. 그다음에 그 거트가 있죠. 김석동 씨가 자기 끌고 가는 힘이 있는데 네. 그 박해철 씨를 LG 카드 사실은 정말 잘 시켰어. 그렇게 지금도 평가를 하는. 그때 당시도 말을 안 했지. 미안하니까. 박해춘은 그럼 LG카드를 구조조정을 다 하고, 은행장 가죠. 은행장으로 가긴 갔군요. 간데 네. 박해철 씨는 개인적으로는 저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LG 카드 이제 됐잖아요. 네. 이제 LG 카드를 정부가 구제금리 해주고 LG 그룹이 이제 무슨 금융사를 전부 다 전면 철수로 합니다. LG는 그 LG 그룹, LG 증권 같은 것도 우리 증권으로 바뀌고 다 바뀌어요. LG증권도 그때 팔았군요. 전부 다 팔았어요. 전부 다 당겼어요. 네. LG가 보험이 있었나? 보험은 생명도 모르겠고. 있었습니다. 생명도 있었나? 다 있었는데. 그거 다 정리하는군요. 카드도 정리하고. 하고. LG증권은, 그때 LG증권은 꽤 잘 나갔는데. LG증권도 괜찮은 증권사였어요. 네, LG증권은 우리 증권으로 가고. 바뀌었습니다. 그게 지금 NH증권 아닙니까? 지금 우리 증권을 우리은행이 또 팔았습니까? NH로. NH로 갔나요? 농협으로? 예. 그럼 우리은행은 증권은 뭘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었죠. 지금도? 지금도 없죠. 쬐끄만 거 갖고 있는 게 그게 이제 NH증권이 LG증권, 대우증권, 우리증권 합쳐서 NH투자증권이 된 거지. 그래서 NH투자증권이 크죠. 그런가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제가 이 금융 쪽을 떠나기 운동안에 변화가 많았군요. 박해춘 씨가 가서 칼같이 정리한 거예요. 이현재 씨가 사람은 정확히 박해춘 씨는 본인 고생 많이 했지만은 그래서 LG 카드를 신한카드가 인수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신한카드로 갔군요. 갔죠. 그래서 신한카드에서 처음에는 박해춘 씨를 CEO로 노땡겼어요. LG 카드 인수는 하는데 CEO는 오지 마라. 너무 사람이 거칠다 이런 거야. 근데 당시에 이제 옛날 재밌는 얘기를 하려니까 신한금융지주가 이제 그 정부의 그 지주사 등록하는 그때였다고. 네. 근데 당시에 신한금융지주에서 박희준이 노땡겼다고. 네. 당신이 너무 거칠다고. 근데 네. 결국은 정부가 무슨 소리냐 이 사람 해야 된다 했지. 네. 그래서 박희준 씨가 이제 신한카드 가서 정상적인 급여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았지. 돈 많이 벌었다는 건 뭐예요? 신한카드가 이제 카드회사 1등 회사가 됐으니까 당시에는. 아니, 그 돈 많이 벌었다는 게 무슨 구조조정 과정에서 뭔가를 벌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구조조정을 해서 자기가 성공시키니까 신한카드가 인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신한카드 CEO로서 많은 걸 받았지. 아니, 많은 걸 그 얘기 말고 이 LG 구조조정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LG 구조조정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김재로. 저는 전혀 본 게 없고 동양증권 그 현재현 회장이라고 감옥 가신 분이 있어요. 동양그룹 망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LG증권이 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했으니까. 그 LG증권이 발행한 채권들이 전부 다 쓰레기 정크본드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동양증권의 젊은 직원이 예. 회장 설득해가지고 삽시다. 와장창 샀지. 근데 그런 친구는 증권회사에 근무하면 안 되지. LG증권 그러면 손 털어버렸으면 그 다 망하는 거지. 근데 살리는 바람에 떼돈 벌었지, 동양증권이. 한 1조 쪽 벌었을걸요? 살리는 바람에. 그 젊은 직원은 지금 뭐 합니까? 증권사 사장까지 하다가 지금 놀죠, 뭐. 사장까지 올라갔군요. 올라갔지. 동양증권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팔리지 않았나요? 동양증권 팔렸지, 딴 데로. 동양생명도 팔리고 증권도 팔리고 그랬잖아요. 네, 회사가 망했으니까. 그 직원도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회장한테 받았나? 좀 보치를 받았나? 보너스 받았겠지.
아니, 그런 거 같으면 정작 김재록 본인도 많이 벌 수 있었죠. 그 살 수가 없지. 자기가 회사를 살렸으니까. 그거 그러면 정책금융으로 들어간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러면 해서 우리 정주필한테 사라고 했으면은 도둑놈이지. 살 수가 있지. 딴 사람 통해가지고. 아니, 그럴 때 나한테 뭐, 야, 정규절, 좀 살아나게. 그러니까 제가 그 현장에서 일할 때에는 정주필이 한경에 계실 적에 그렇게 인터뷰하셔서 인터뷰를 제가 안 했잖아요. 네. 옛날에 캠코에서 대한민국 모든 금융 갖고 있는 부실 채권 거의 95% 제가 정리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제가 매니징 파트너. 캠코가 가지고 있는 거를 모든 캠코로 갈 때 이미 부실로서 갔는데 예. 캠코가 팔았다 하면 주로 이제 정크를 관리하는 우리가 수심 회사도 있을 거고 부동산 회사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없었어요. 처음에 않고 회계법인에서 실사해가지고 네. 좋은 거 나쁜 거 패키지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하고 배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뱅크를 팔았지. 패키지로 묶어서 팔았지. 굿 배들을 묶어가지고 팔았지. 국내에만 그 해외도 있어. 해외도. 해외 것만 해서 그때 팔 때 몇 프로에 팔았어요? 다 틀려요. 가격이. 물건마다. 물건마다. 정보만 삽. 그때 그런 정보를 좀 줘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기 그 미더파가 갖고 있던 저기 골프장 관악. 관악 옛날에 골프장 가면 다 논밭 관악 있잖아요. 골프장은 지금 시내잖아요. 400매덕에 그게 분당 밑인가? 400매덕에 전개했었는데 지금 1조가 넘어. 그걸 해서 먹었다 쳐봐.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그냥 볼 수 있지. 또 재산다 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한 푼도 안 했어요. 진짜. 하늘로 우러러 안 했다고. 그건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죠. 안 그랬으면 총 맞았지, 벌써. 제가, 지난번에 좀 현대자동차 같은 것도 계열 분리 안 했으면은, 네. 망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도 동가에 붙여서 내겨줬지만은, 네. 돈도 아무것도 없었어. 계열 분리 해주고 공장 운영하라 보니까 회사가 돈이 없어. 그 회사채도 다 인수해주고 있잖아요. 누가 인수했어요? 정부가 산업은행이었나요? 사람을 시키면 너무 편하잖아요. 네. 시중은행 시켰지. 누가 시켜? 우리 어드바이스 하려고 정부가 하라고 그랬지. 네. 최종 명령은 정부가 하는 거니까. 정부가 또 안 해. 워낙 감옥같이 모르니까 가서 이제 우리가 가서 야 이거 해야 된다. 네. 이게 해야 할 일이다. 그럼 또 알아서 또 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무부 사무관이 은행장 다 결정하고 그럴 판이었으니까 당신은. 네. 지금은 아니지만. 뭐 재무 사무관에 앉아가지고 은행 조금 기다리세요 하고 써 있고 이랬다 그러네. 지금도 금융기관 전부 다 기재부 출신들이 다 해. 전부 다. 그렇죠. 지금 누구야, 임종용이 임종용 씨. 네. 작업 많이 합니다. 지금 어디 우리금융지주회장이죠. 우리금융지주회장을 지금 몇 번째? 두 번째죠. 두 번째인데 그 전에 또 해먹었죠. 농협금융지주회장. 농협금융지주회장을 한 번 했죠. 한 번 하고 우리금융회장을 두 번을 하고 이번에 또 두 번째 하고 있죠. 이번에 두 번째. 회장이 됐군요. 됐죠. 연임이.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관료도 하고 답하기 어렵겠는데 나는 은행 회장 출신이다. 은행 회장. 평생의 직업이 은행 회장. 그래서 저희 LG카드를 박혜준 씨가 했는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정책금융관의 산업은행인데 LG에 산업은행. 네. 산업은행 회장이 유지창 씨야. 유지창 씨. 아, 그때. 네. 유지창입니다. 네. 금융정책부장도 금융위 부위원장도 하고. 네, 공무원 출신이죠. 네. 근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 이거 헤드도 넘어온다. 박혜춘이. 네. 그러니까 LG카드의 대표이사 사장은 박혜춘 씨인데, 네. 진짜 씨는 산업은행 회장이지. 산업은행이 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박혜춘 씨가 사장 취임하자마자 당일날 사장 딱 자리에 앉자마자 제일 책임 있는 본부장을 잘라버려요. 네. 가자마자 잘라 그냥.
가자마자 뭐 본부장이라면 산업은행에 있는 본부장급이 아니 LG 카드의 LG? 영업 본부장을 잘라버려가지고 영업 본부장 제일 센 놈을 그것도 고향이 전라도인데 네. DJ 호남 정권인데 유지총 그렇다 유지창 씨도 호남이잖아요. 유지창 씨의 처남이야. 바로 처남인데 유지창 씨 까마득히 몰랐지. 박혜준 씨가 살짝 가자마자 잘라버렸으니까. 근데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유지창 씨는 이제 부인한테 난리 났을 거 아니냐. 이제 동생이 누나 이거 뭐냐고. 박혜춘이 LG에 가보니까 영업 담당 본부장이 무슨 실세 본부장인 것처럼 하고 실제 있는데 본부장은 맞는데 유지창 씨의 처남 배우자한테 저는 몰랐고 유지창의 처남인 줄은 모르고 잘랐군요. 그냥 이리로 잘라버린 거야. 이 새끼 왜 잘랐어요? 책임자니까 영업을 잘못했으니까 영업을 방만에 했으니까 또 잘린 건 너무 당연한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라버렸어. 기가 막히게 영화로 봐도 기가 막히게. 근데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부인을 돌아가지고 유지창 부인이 누나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 자식은 당신 자기 자회사 유지창 씨가 전화해가지고 박혜춘 씨가 왜 누구 잘랐냐 이렇게 문제가 되겠군요. 문제 된게 말도 못하지. 말도 못하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나를 부른 거야. 내가 이제 박혜춘 씨가 아니까.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럴 수 나한테 기띵면 하고 잘라야지. 어떻게 그냥 잘라버리냐. 그러니까 이 자식은 자기 사람이 잘린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박혜춘은 처남인지도 모르고. 근데 와이프 봤더니 박살 났겠지. 사는 회장 똑바로 하라고. 그거 집에 들어가 있다 못했는지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혜춘 씨도 이제 산업은행 회장한테 가서 매일 빌어야 되는데 돈 달라고. 그것도 잘라버렸으니. 근데 자르기는 잘 잘랐지. 그러니까 인사는 바로 한 거네. 다른 사람이 이제 네. 그 로비 할 사람이 가장 세다고 했는데 이제 그 영업본부장은 자기 매형이 산업은행 회장이니까 자기 뭐 완전히 뭐 승승장구 할 건데 들어오자마자 근무 시작하자마자 이리로 잘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집에 같이 어떻게 한번 다시 빠고 어떻게 합니까? 빠고 못 하지. 그래서 내가 이제 산업의 회장 던 덕분에 전화했더니 박혜춘 씨 잘했지 않냐고 내가 그랬으니까 말을 못해. 말을. 그래서 네. 박혜춘 씨가 고생해서 가장 단기 시간 내에 LG 카드를 정상화 시켜가지고 신한은행에 팝니다. 정부 돈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계산 안 해봤는데 들어간 만큼 네. LG가 깨끗이 신차적으로 그만두었지. 그리고 이건 증거는 없는데 네. LG는 손해 안 봤어요. 내가 농담을 했으면 LG 카드 해고 손해 본 거 없지 않냐. 네. 오나들은 돈 벌었을 거예요. 오나라 하면 LG카드 주주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 주식은 온전한 상태로 신한에 팔려갔으니까 이 말이죠. 예, 그리고 LG 카드 부실을 전부 다 메꿔줬으니까 정부. 아니 부실을 메꾸는 건 좋은데 대주주가 망했으면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은 약간 불만이 있는데. 아니 대신에 모든 금융기관을 다 라이선스 값 있잖아요. 라이선스 값. 그걸 다 내놨고 영원히 LG 그룹은 금융그룹에 진출 안 하겠다는 신사협정을 했지. 각서가 있나요? 각서가 없었을 거예요. 그 신사협정은 뭡니까? 그냥 구두로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 구본부 회장은 성격상 그 지저분하게 그 각서가 무슨 의미이냐고. 아니 그 각서는 누가 썼어요? 우리 김 회장이 쓰셨나? 본 적도 없고 그 각서가 있었다 한들 아마 찢어졌겠지. 근데 각서가 필요 없지. 그 구본부 회장하고 LG그룹하고 정부하고의 합의된 신사협정이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일체 금융업에 업은 LG가 안 한다.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로 봅니까? 지키고 있죠. 안 해. 생각도 안 해. 근데 지금 LG가 좀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LG가 중국 때문에 어렵죠. 중국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까? 중국 때문에 어렵죠. 다 중국하고 겹치니까. L자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좋네. 롯데도 안 좋고. 중국하고 다 겹잖아요. 전자. 네.
석유화, 배터리, 화장품, 디스플레이, 통신 다 겹치지. LG는 그야말로 겹치죠. 아니, 겹치지만 겹친다고 해서 꼭 나빠지는 것은 아니죠. 그 중국이 문제는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제품에서의 차이가 나고 다른 시장에서 놀아야지. 다른 시장에서 놀기가 쉽습니까? 물론 어렵죠. 중국 애들이 또 국가적으로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 이상한 자본주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는 상품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이 LG 구조조정은 잘 된 거다. 잘 되다기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아주 효율적, 지금까지 제가 본 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한 것 같아요. 정부도 잘했고, 박해춘이라는 걸출한 인물도 잘했고. 그 LG 채권을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둘이다. 하나는 동양정권, 하나는 또 하나는 LG 카드의 주요 2의 당사자지, LG그룹. LG그룹 회사 말고 LG그룹의 주요 임직원들이 돈 좀 벌었겠지. 그거 알았으니까. 살인당 알았으니까. 아, 그래요? 시장에서 LG 채권을 구입할 수 있었으니까. LG 채권이 몇 프로까지 내려갔어요? 빵 프로지 뭐 몇 프로예요. 다 부도나고 한 푼도 거래 안 될 텐데. 그럼 그걸 공짜로 회수할 수 있었다? 거래상 비밀이길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몇 프로 주고 했겠어요. 그냥 걷어왔겠지. 뭐 예를 들어서 한 10%로 예를 들어서 한다 해도 참고로 대우자동차가 그 빅딜할 당시에 네. 대우자동차 회사채가 명동 사채시장에서 35%에서 40% 뒤집됐습니다. 해서 거래가 되었다. 그것도 소가 안 될 때야. 그럼 40%로 산 사람은 만기, 예를 들어서 뭐 1년 후든지 2년 후든지 만기 때 100%를 받잖아요. 100% 받죠. LG는 그러면 만기 때, 그 동양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그건 공시가 돼 있나요? 혹은 알려져 있나요? 그때 그 LG 카드 채권을 산 친구가 당시에 직책이 상무였다고, 상무. 동양에서. 동양증권의 상무예요, 상무. 네. 그 친구가 주도해서 사서 회장 설득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샀다고 그래. 나중에 내가 알았어요, 나중에. 1,000억이 넘어갔나요? 1조 벌었대, 1조. 번 돈이. 번 돈만. 그럼 1,000억 한 1,000원까지 샀겠지. 이라면 10%입니다. 그죠? 10%나 15% 샀겠지. LG 그룹 임직원들도 벌었을 거다. 임직원마다 오나 측에서 벌었을게요. 오나 얼마나 측에서. 벌었을 것 같아? 동양증권만큼 벌지 않겠어요? 동양증권만큼은 못해도. 그때 LG가 돈이 없을 텐데. LG가 카드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증권, 생명 다 문제됐었어요. 돈이 다 부족했다고. 에퀴티에 갖다 집어넣기 바빴다고. 근데 그 돈 다 어디 나겠어요? 어디서 나겠어요? 구조조정을 당한 그룹의 오너들이 이런 얘기인데 책임은커녕 돈을 더 버는 기회로 활용했다. 벌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사대했구나라는 생각하게 됐지. 중간에 그냥 박혜준 씨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스크랩으로 돼 있었고. 스크랩으로 돼 있으니까 총선으로. 박해춘이 들어가서 어떻든 살리는 쪽으로. 박혜춘이가 일단 들어가니까 저건 내부적인 확실하겠구나. 돈만 넣으면 그건 자신감을 정부 당국자가 갖게 됐지. 이현재 금융위원회나 유이창 씨 같은 사람이 박혜춘은 확실히 가니까. 그때 재무장관은 누구였어요? 재무장관 이규성 씨 같은데. 이규성? 네. 네. 그때 DJP 정권이니까. 물에 물 탄 듯 하는 분인가요? 그분은? 그분 그 장원영에 있어요. 점잖은데 그 책임은 점자는 아시죠? 네, 점잖은 아시는데 책임은 절대 안 지지. 동양그룹과 오나 경영진들이 상당한 금액을 벌지 않았겠는가? 1조 넘게 벌었어. 본인한테
아니, 지금 동양증권에 뭐 없어졌으니까 그게 또 임명이니까. 네. 근데 지금 LG 오너들은 지금도 다 살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가지고 기존 회사에 자기들이 뭐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분도 넣어야 되고. 아, 네. 썼겠지. 썼을 거다. 왜냐면 박해춘 씨가 구정하기 전까지는 스크랩. 아니, 난도 혹시 소송 당할까 봐. 소송 당해봤지. 뭘 당했으면 본인 자체가 뭐 금전적으로 깨끗한데. 소식. 아, 본인이? 그럼 제가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려는 게 왜 본인은 지금 얘기 안 하는데. IMF 동안에 누구야, 떡을 만지다 보면 콩고물이 손에도 묻고 뭐 버리기도 하고 뭐. 기간 동안에 주식 한 주, 부동산 한 건 취득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그 은행 계좌 딱 하나 갖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말하자면 구조조정 자문 피는 억수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회사로 다, 회사 직원들 스토어집 빨아서 많이 줬죠. 그런 정도 이익이다. 매일 밤새면 그랬죠. 1,500명 직원들이. 지금은 그 완전 회계분이 한 4,000명 돼요. 그렇게나 네.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한 1,500명 됐으니까. 우리가 제일 잘했으니까. 제가 있으면서. 어떻든 국제적으로는 아드 앤더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안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잖아요. 네. 아, 1,500명 되겠네요. 그죠? LG 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같이 한 건 아니죠? 같이 한 겁니다. LG 전자. LG는 이제 제가 빅딜을 주로 다 했었는데, 반도체 빼고 다 했었어요. 아, 그거는 빅딜 때군요. 예, 빅딜 때인데, 그때는 이제 LG 반도체가 대표이사는 구본준 씨가 했고, 지금의 LG 반도체 구본준. 부사장이 강유시 씨가 했어요. 네, 그룹 부회장을 나중에 하게 되는. 나중에 하게 됐고, 근데 그때 현대전자가 그 반도체를 하고 있었는데, 현대전자가 이제 LG 반도체를 가지고 갔죠. 네.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현대전자가 결국 반도체 가지고 가는 바람에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게 되죠. 독과군요. 예. 독이 든 과일이군요. 돌아가신 구본회장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아쉬움을 하는데, 물론 그때도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부가. 지금 예를 들어서 SK하고 하이닉스가 결국 현대전자로 갔던 그걸 그대로 LG 반도체잖아요. 겁니다. 지금 LG 사람들은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땅을 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한말 말씀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네. 그때 만약에 LG 반도체가 안 망하고 현대전자에 넘겨주지 않았으면은 LG 그룹 망했을 거야. 재규 웰치 알죠? 네. GE. 재규 웰치가 GE의 CEO로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네들 반도체에서 없앱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들어가는 거고, 언제 이게 돈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재규 웰치가 제일 먼저 한 게 반도체에서 스크랩합니다. 그래서 제가 워크아웃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 제가 만든 겁니다. 아, 그래요? 재규 웰치 자선이. 이현재는 자기가 만들었다고. 제가 이현재 씨 때 이거 워크아웃은 뭐 계속 고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트레드밀에 올라서 열심히 땀 빼는 거. 워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씁시다. 그래서 워크아웃이라는 기업 구조에 관한 법도 만듭시다 해서 만든 겁니다. 그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김혜정 어디서 그 말을 들었어요? 재결치 보니까 워크아웃이라고. 그래서 워크아웃이 구조적이란 말은 자본대 분석인데 그것이 구조적이란 말을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외국 사람도 모르죠. 아, 그런가요? 워크아웃이 아무것도 아니지 뭐. 모르지 뭐. 워크아웃이 그냥 땀 빼는 거죠. 땀 빼는 거지. 고잉원이야 그냥 걸어가는 거야. 달리기 열심히. 기업 구조에 관한 특별법도 하다 보니까 유연이야 보니까 이현식 부총리 때에서 무슨 이게 유연입니다. 어떻게 채권자들이 지금도 그거 합니다. 3분의 2가 동의하면은 개인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네. 자기 마음대로 채권을 처분한다고. 그건
헌법에 위배된 재산권에 관한 보호를 못 해주는 거야. 100% 동의 받아야 돼. 그런데 나중에 개정을 합니다. 우리 다 소송합니다. 그래서 기초법에서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에 채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 개정하긴 합니다. 근데 오카웃 구조조정 할 때 IMF 때는 그 3분의 2만 넣으면 다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은행, 그다음에 서울은행 이런 데는 채권이 조금밖에 안 갖고 있어요. 주로 이제 담보부 채권 산업은행이 갖고 있고 일부 담보부 채권 우리은행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 상업은행이 이런데 얘네들은 맨날 이제 찬성하고 서울은행이나 하나은행 이런 데는 맨날 반대야. 왜냐하면 반대를 해야 이사회에서 배임에 해당이 안 돼. 은행장들이. 그러니까 걔들은 맨날 반대야. 25% 이내에 되니까. 반대도 아무 책임도 없고 물어보다 3분의 2만 동의하면 되니까. 네. 근데 나중에는 다 동의했어요. 왜냐면 저상권에 제한하기 때문에 그 위배되거든. 법률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다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출치법을 다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 당시 그 IMF 이후에 기업 구조조정 할 때 적용했던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사실은 위헌적 규정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실한 위헌이지, 100% 위헌이죠. 그 헌법에 나오는 재산권을 어떻게 제한합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수결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들어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이상. 그 안개지로 이혼 소송하면 그거 다 이혼입니다. 그런 뜻에서. 그래서 하면 안 돼. 명징한 위헌은 아니군요. 이혼입니다. 제가 그 김현장 가서 다 물어보고 다 해봤어요. 다 이혼이 안 돼. 말이 안 돼. 어떻게 국가가 뭔데 개인 재산을 가져가요? 아니, 위헌일 가능성은 늘 있어 왔죠. 그러니까 중국에도 고속도로 한가운데 집이 딱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네. 그래서 LG가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법률이 없잖아요. 그건 헌법에 있는 거지. 법률이 없잖아요. 위헌된 법률이. 그래서 LG 카드 하면서, 오나 지분도 다 날아가게 생겼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를 만들어요. LG가 지주회사 1번이었습니까? 1번이었죠. 정부가 만들라고 한 거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들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오나집은 날아가는 건 당연한데, 오히려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도망간 것, 책임을 회피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 볼 수가 있죠. 근데 다 순수하지가 않죠. 그 어떻게 만든 회사인데 자기 합니까? 현대자동차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100%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 사람들이 현대자동차까지 도와줘서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현대자동차처럼 해줬으면 그때 대우를 도와줬더라면 우리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현대 사람들이 그야말로 웃을지도 모르는데, 야, 부채 비율을 비교해봐라. 현대자동차 말 안 치. 한마디도 안 치. 말 안 치. 근데 현대가 숨기고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부실이 있습니까? 돈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현대는 기본적으로 외환은행을 거덜냈으니까 완전히. 그리고 대우는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때문에 외환은행이 다 텅텅 비었다는 주장은 나중에 외환은행을 구조조정해서도 팔아먹기 위한 레토릭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한 푼도 없었어요. 실사를 했습니까? 했죠. 한 푼도 없어.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실사했고, 현대중공업도 실사했고, 전부 다 우리 회사에서 했습니다. 맞춰보니까 다 맞던가요? 다 맞지. 빼먹은 돈이 더 많지, 저기 현대건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표해서 그 사장, 회장 하면서 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점점 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잘못하면 이 소송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 정운찬 총리께서 네. 서울대학 교수하면서 현대건설 부도 우리가 슬퍼하는 것들이라는 동아일보 칼럼을 씁니다. 그분이. 네. 현대건설 부도 내야 된다. 그 내가 그 구조조정 맡고 있었는데 당시 부총리가 진념 씨야. 네. 현대건설 부도를 낼 수가 없더라고. 워낙 부실이 너무 커. 네. 그래서
아니, 스크랩 하는 거야. 똑같이 100에서 제로, 90에서 제로. 모든 건설, 아파트 건설 공사가 스톱이야. 한 푼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취재가 없다기보다도 현재 진행 중인 건설 자산도 공사장이 없어. 많음으로 자산도 없어. 다 빼먹어갖고 돈이 한 푼도 없어. 빼먹은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돈을 집어 넣어 주는데 네. 세 번 털어서 듭시다. 한 방에 다 넣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라크 공사만 있는데 돈이 없어. 그냥 증반해서. 그게 10몇억 불이야. 그때 10몇억 불은 별로 큰 돈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지금 곱하기 10이야. 곱하기 10. 큰 돈인데 12억 그러면 120억 달러. 그게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경우에 사라진 돈들은 내 경험으로는 내가 뭐 실사해 본 경험은 없지만 많은 기업인들에게 부실에 대해서 질문 답변이 많은 경우들을 보면 상당수 부실이 무슨 자기가 입맛이 폭격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의 누적적인 적자를 계속 충당하다가 생기는 거다. 나는 현대그룹에 대해서는 100% 동의 안 해. 예를 들어서 정몽원 회장이 대북송금, 제가 이제 DJ 전략특보 대북송금 같은 거는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죠? 들어보세요. 제가 DJ 통해 전략계획 특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특보가 몇 명 없어요. 8명밖에 없었어요. 네. 그때 안보특보 하신 분은 국방장관 가고 안기부장 가고 뭐 전부 다 장관장 갔거든요. 그때 공보특보가 박지원 시장입니다. 네. 박지원 의원과 같이 특보를 했군요. 했죠, 제가. 회의도 하고 같이. 근데 들어보세요. 제가 IMF 동안에 회장들 다 만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모 회장도 뵙고 무슨 김우중 회장도 뵙고 다른 회장도 만났을 거 아닙니까? 4천억씩 덜컥 낸 사람은 다 없어. 4천원이 뭐죠? 4천억. 네. 정몽원 회장이 4천억 냈잖아요. 4천억. 네. 대북송금. 네. 왜 현대에서 돈 빼갈 생각 하냐고. 그건 우리가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도와주십시오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만난 회장들 중에서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은 없었다고. 현대나 LG나 삼성이나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아예 없었다고. 현대는 돈 냈잖아요. 그래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DJ 정부에서 얼마나 미워했는지 당시 비서실장이 박지원 씨야. 네. 총리가 이한동 씨고 네. 부총리가 진점 씨야. 네. 제가 이제 진점 씨가 물어봐. 이거 절대 사인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인 못 합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면 장부를 갖다 줘야 할 겁니까? 현대건설 장부를. 네. 장부가 다 빵꾸 나온 걸로 사인 안 해주는데 돈을 어떻게 줘? 채권 발행이 안 돼. 그 제출되는 장부에는 회계법인 사인이 있잖아요. 아더 앤더슨 책임자였던 김 회장의 서명이 있어야 됐군요. 내가 회계사가 아니니까 서명 못 하지만 회계사가 내 부하 직원이니까 적정 보고서에만 사인하게 돼 있지. 절대 사인 못 하겠지. 결국 사인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돈 못 받았지. 그러니까 대북송금 4천억에 빵꾸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돈 갖다 준 거지. 주고 돌아가신 정모 회장이 산업은행에 돈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산업은행 회장이 정모 회장 불러갖고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당신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산업은행이 뭐 돈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네. 4천억을 줬으니까, 정부한테 당신들 우리 회사 막아준다고 그랬는데, 왜 4천억 줬는데, 뭐 해줘야 할 거 아니냐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은행에서 뭐 근거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근거가. 네. 그래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산업은행에 주도를 해가지고 정몽구 회장한테 자동차 운반선 사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회사채 신속인수채 들어보셨죠?
네. 그것은 회사채 바라면 그냥 인수해 주는 거야. 그게 회사채 신속 인수제야. 패스트 트랙. 그것도 제가 아이디어 냈다고. 우리 뉴욕 공항 가면 돈 베이스클 타고 가면 패스트 트랙 카드 줘서 빨리빨리 가자냐고. 네. 지금 저 인천공항도 이제서 조금 한다고. 네. 그 회사채 신속 인수제 도입합시다. 패스트트랙으로 하자. 패스트 하자. 그래야 돈 준다. 그래야 줄 수가 없으니까 저기 그 정식 회계장부에서 해서는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게 나중에 외환은행이 구조조정되는 또 기폭이 되는군요. 되죠. 아까 LG전자 얘기를 하다 우리 말았어요. 주제가 딴 데로 갔는데 LG전자를 만일에 현대전자가 그때 인수했더라면 LG 반도체. 반도체를 LG 반도체를 그 당시 현대전자가 인수했더라면 인수했지 해 갔잖아요. 그래서 현대전자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망했지. 근데 LG 반도체가 현대전자한테 자기 회사 내기지 않고 그 반도체를 계속 했으면은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LG 손 털었다고. 돈이 어디 있어요, LG가? LG는 진작에 일찍 망했을 거다. 근데 아쉬움은 항상 남지. 지나간 버스니까. 지나간 버스에 지금.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어? 하이닉스가 처음에 하이닉스 중국 공장 만들어서 중국 정부에서 돈을 대줬습니다. 그래, 하이닉스가 사실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그때 막 어려울 때 하루는 저기 진현 부총리가 야 이것 구조정하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그 CEO 했어. 대신에 이야기하는 거 체크만 했으니까 동부전자를 넣읍시다. 그래서 홀딩 컴퍼니, 그때는 홀딩 컴퍼니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반도체 홀딩 컴퍼니가 만든 삼성전자가 막 일대 주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동부에서 합시다. 그 다음에 정부가 돈 넣으셔. 대주주는 삼성이 하고. 그래서 키워갑시다. 이거 돈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니까 정부가 밀어줘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삼성은 D램만 하고, 그때 D램 그때 뭐 1조 남고 그 정도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D램 치킨 게임 할 때. 옛날 이야기지만 그런 일이 LG전자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LG그룹 전체가 무너졌을 전체적으로 거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일 거다. 현대는 벌써 현대전자 망했고 그러니까 현대전자 마음에서 떼냈죠. LG는 마인드 자체가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 LG에는 이건희 회장은 자동차 할 때 그냥 그 양반이 취미를 하는 게 아니야. 자동차의 도사야, 도사, 박사고. 네, LG 그 정몽구 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네, 유근혜 회장은 그 나는 양반이 자동차 박사라 그래서 정몽구 회장인 줄 알았는데 정몽구 회장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알기는 뭘 알아요. 아니 많이 안다 그래요. 알기는 뭘 알아요. 네.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성격에. 그분 왜 성격에. 그런가요? 드렁드렁이지 그 사람이 무슨 디테일이. 덜렁덜렁 잔디를 뽑는다는. 이건희 회장은 슈퍼카, 자동차 슈퍼카 있잖아요. 그것부터 트럭까지 전부 다 알아. 자기가 다 분해하고 다 알아. 독일에 가서 뭐라 올라 그러면 스포츠카라든가 스포츠카 다 알아. 자기 스포츠카도 많아. 트럭도 알아요? 다 잘 알아. 어떻게 잘 알아요? 본인이 공부를 한다고 그러게. 근데 IMF 때 팔아버렸죠. 뺏겼죠. 너무 빨리 했어. 요번에 신문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전장 사업 한다고 그러는데, 전장 사업. 네. 기본적으로 이제는 옛날 이야기지만은 지금은 이제 정부가 기업 마음대로 못 해요. 기업이 이제는 당시 IMF 때 만들어서 기업이 우물한 개구리야. 글로벌 경제를 아는 사람들, 기자들 해외 다니니까. 네. 그다음에 교수들, 네. 과외들, 기업은 몰랐어. 근데 뭐 교수들이 그때 IMF 때 현대차 다 망한다고 썼는데.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교수들은 어려울 때 절대 안 나타납니다. IMF 때 나와서
투수치는 아무도 없었어. 아니, 그리고 교수는 기본적으로 둠스테이 이론가들이에요. 늘 망한다는 얘기야.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몇 년 못 가서 죽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홈스테이나 농협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그 교수들이 제대로 된 자기 이름 걸고 이야기한 사람 있어요? 없어. 없다고 아무도 없어. 자신이 없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네. 이거 좀 올려봐 줄래요? 그래서 이런 게 갔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트럼프란 이상한 아저씨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정시험 사람이. 미국에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린랜드 가져갔다 칩시다. 가져가겠냐고. 나토 탈 때 탈 수 있겠지. 혼자 살 수 있겠냐. 결국 신뢰인데. 나라에서 죽을래 살려면 죽을 놈이 있어야 할 건데 트럼프에서 죽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가 있잖아요. 마가 세력의 주로 세력 신천지나 통일교나 마찬가지 없는 사람들 핏바라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벤스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같은 애들이 가상화폐에서 돈을 와장창 슈퍼백에서 돈을 주잖아요. 트럼프. 정신없어. 자기가 말한 것도 자기가 모르는데 그걸 누가 믿겠냐고. 시진핑 중국 국가에서 네. 믿겠습니까? 안 믿지. 나 같아도 안 믿겠어요. 자, 이 밑에 쓰는 주제들 한번 보십시다. LG는 어떻든, 포기했죠. 네, 금융을 포기하고, 거기서 신한카드 나와가지고 신한카드 넘어간 게 네, 은행 지주회사 회장들이 무슨 대외적으로 누가 공격 오면은 이자 수익을 변화시키겠다 맨날 그러잖아요. 은행 이자만 많이 장사만 하니까 거래대금 없자 하잖아요. LG카드만한 회사가 없지.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지주회사 더 그때 엔게이지면 안정적이 되잖아요. 네, 그 엔게이지 거지 신한카드. 그때 신한카드가 인수할 당시에 금융 지주회사 인가 중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금융위원장이 윤중현 씨였고, 그래서, 제대로 인수가 됐죠. 신한은행 자체의 문제는 뭡니까? 소매금융 회사죠. 손해금융? 소매금융, 아, 소매금융. 리테일 뱅. 신한은행이 지금 아니, 지금 4대 은행, 4대, 롯데 주거래잖아요, 롯데. 4대 금융주주 전체가, 은행장들이 3년임씩 해먹고, 예? 은행을 완전히 자기의 자리를 위한 무슨 황제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자리인 것처럼 저렇게 장기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은행 금융지주회사 회장은 네. 단일만 해야 돼. 한 번만 해야 돼. 네. 우리나라 은행장, 지주회장 연임할 수 있게끔 법은 돼 있게 하지만은 네. 지도를 한 번씩만 해야 돼.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은행장하고 은행 금융 지주회장의 실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다 경영해 주잖아요. 경영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다 하고 있고 하고 아무런 자율성, 창의성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고. 다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이사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사회이사로 박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은행장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자기가 또 해먹고 이러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은행장하고 지주회장 나이를 제한시키든지 원텀만 시켜야 돼요. 원텀만. 한국의 은행장하고 모든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다 정해지고 다 감시해주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CEO가 잘하면은 연임할 수 있는 특전도 줘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계속 특전을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더 머리 잘 쓰니까 해외 주주들한테 리스크가 있다. 예, 가서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씩 뉴욕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천만에 거하게 맞습니다. 천만에. 저녁을 먹고 오면 된다. 관심 없어. 결국 자기들이 하는 소리일 뿐이지. 아니, 가면은 이제, 대형 펀드들의 펀드 매니저들이 나오겠지. 나오긴 나오는데 바보도 뭐. 그렇게 관심 없다고. 네. 그러니까 감독원장이 다 하면 되는 거야. 집에 그러고 있고. 은행 지주회장하고 은행장 한 번씩 해야 돼.
두 번 하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과 한마디쯤 하시되는데 제대로 알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평행이론 이건 뭡니까? 또 반복된다는 건가요? 또 반복된다는 이야기. 아무도 안 합니다. 무슨 이게 중국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아, 그래요? 중국에서 부동산을 못 오게 하잖아요. 네. 중국의 부동산 고정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네. 정부 땅이니까 정부가 네. 개발 사업 하면 돼. 음. 그러니까 중국이 부동산에 돈을 못 버니까 소비가 네. 안 되지 않습니까? 국내 네. 소비가. 소비가 안 되니까 살 길에 냅다 수출만 하잖아요. 네. 싼 거. 그러니까 전부 다 전 세계가 아우성이지. 중국 놈 때문에. 아니, 근데 그거야 그거고. 우리도 부동산 PF에 무슨 중국 돈이 많이 들어와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그건 아니죠. 방산, 반도체 빼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안 돌잖아요. 주식만 지금 뻥튀기 하고 있잖아요. 네. 언제 깔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네. 부동산이 소비가 안 되지. 네. 그러니까 PF가 부동산이 뭐 안 되는 거는 뭐 어떻든 당국이 규제를 눌러놨으니까 그런 거죠. 못 사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요즘 이란 문제잖아요. 제가 이란을 5번 갔다 왔습니다. 정부 초청으로. 무지하게 비싸. 근데 깜짝 테헤란에 가보니까 테헤란 부자 동네 가보니까 압구정 동네 2배, 3배 비싸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당국자들이 눈에는 이 비싼 거 못 보거든. 자기들도 여기 살기도 하지만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어떻든 다른 나라 런던 가봐도 우리보다 비싸요. 근데 어느 나라나 그런데 어떻든 못 사게 하니까 부동산은. 그리고 일부 그 조국 여신다근데 뭐 잘 모르지만은 뭐 부동산 무슨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더 쪼으라 그러고. 쪼으라고 그러는데 그 택도 없는 소리야. 우리나라 반도 국가인데도 적잖아요. 완전 시장 자유로 가야 돼. 그 기회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예. 구조조정 얘기 중입니다. 네. 당시 인물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현재, 박해춘, 김석동, 뭐 김석동, 뭐 유산업은행 총재 등 유지창. 여기에서 한 사람은 박해춘 씨하고 이현지 씨 2사람. 나머지는 그냥 엑스트라. 네, 뭐 그때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네. 실제로 야무지게 한 사람은 박해춘 씨고, 그걸 박해춘 씨라는 사람이 가다 박은 게 이현지 씨고. 지금 박해춘 씨는 뭐 합니까? 물론 은퇴는 했겠지만. 아무것도 네. 그 양반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그 충남 도지사도 한번 출마했습니다. 아, 그래요? 국민연금 이사장도 했고. 아, 그 뒤에. 그 뒤에. 이 구조조정 마치고. 은행장도 했고. 어. 강만수 장관이 아주 좋아했어요. 네네. 박해준 씨가 젊었을 때 그 재무부 가서 파견해 가면 그 일을 잘했나 파견해 가면서 심부름을 해야 되거든요. 일을 잘했나 봐. 네. 공무원들이 풀기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도 풀어줘야 되고. 박해준 씨를 직원들은 싫어하는데 야무지게 사람 그냥 아빠가 여기도 도사야. 제가 LG카드 사장 이종석이 닮은 누구라고. 이종석이가 사람 좋은 사람이더라고. 만나보니까. 근데 갑자기 이현재 씨가 박해춘이 들으니까 인간처럼 미안하지 고생 무지개 했거든. 서울 보증금. 네. 그건 난 모르겠다. 박해춘 씨가 이제 서울 보증금에서 LG카드 사용을 하니까 화가 이만큼 났어. 나는 무슨 쓰레기 뭐 청소부냐고 맨날. 김석동이는 그 지금 충북지사로 하면 충남지사에서 떨어졌죠. 충남지사로 해서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소식이 없군요. 떨어지고 나서 국민연금 이사장 한번 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보상 청와대 그럼 뭐 보상은 충분히 받았네. 예, 관료 집단으로부터 보상은 충분히 받았다. 아주 계산이 빠른 양반이에요. 근데 네. 하여간 대한민국 그 구조조정사에서 기가 막힌 일을 했어. 요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랍니까? 요새 잘 아는 SK요, 좀 SK. SK요. SK 최태원 씨, 성기 씨 감옥 갔던 이야기. 그거 제가
그 김승희 회장님하고 같이 했거든. SK. 구조조정을 구조정도 부도나고 감옥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화의 김승현, 아니, 하나은행의 김승현 회장. 하나은행의 김성유 회장. 김승희 회장. 하고 같이 뭘 했어요? SK 구조정 했었죠. 하나가 왜? 주거래 은행이었나요? 주거래 회장이죠. 근데 김승희 회장이 굉장히 잘하셨어. 네. SK는 김승희 회장한테 큰 덕이 입었죠. 나는 뭐 그냥 초정의 큰 틀을 잡아줬었고. 거기는 주거래 은행이 주가 되어서 구조조정을 했군요. 제가 별로 한 게 없어요. 김승희 회장 만나가지고, 행장 만나가지고, 이거 이래 제가 하십시다. 근데 지금의 신한은행은 LG, 롯데그룹 구조조정 이런 건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안 해. 그치, 해야 할 거 아니야. 어? 안 한다고. 김승희 회장님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계열 분리나 이런 걸 통해서 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얼마든지. 아니 지금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그냥 그야말로 차오르는 물속으로 천천히 신동배 회장은 만난 적이 없는데 네. 그 사람은 한국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 양반이 일본에 모를 리가 있나 그래도 감옥도 갔다 오고. 아니 일본에 그 직구에서 노무라 직구도 근무하고 그랬는데 네. 그 아들도 근무하는데 그 아주 디테일한 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IB라는 게 뭡니까? IB라는 게 레버리지 잘하는 놈이 사기치고 그러고 운 좋으면 되는 거, 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야. 벤세트가 런던에서 금융위기 때 돈 번 것 자체는 네. 운이 좋았던 거야. 지가 잘해서 그냥. 아니 뭐 IB가 하는 게 뻔하지. 중앙은행 상대로 협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IB가 하는 게 쉽죠. 레버리지가 뻔한 일이라고. 네. 사기친 일이지 무슨.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은 다 잘 돼요. 시장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계열 분리하자고 했을 때 네. 관료들은 계열 분리하면 끝입니다. 네. 그것도 계열 분리도 자기도 가서 밀어붙여서 한 거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해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 돈이. 돈이 한 푼도 없더란 얘기는 지금 오늘만 해도 한 5번 정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도 말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안 치, 관료들이. 정몽원 회장이 4천억 줬다. 줬는데 아까사카에서 안 들어와요. 사람에서 이제 뭐 최근에 자꾸 하시는데 그 당시 회장이 정근영 씨야. 소시 있는 양반이야. 우리나라 독립투사 중에서요. 충청도 출신들이 많습니다. 네. 이수진 장군도 충청도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요? 고집세서 그런가요? 이 사람들이 남을 잘 안 믿지. 어느 갑자기 백제가 됐다, 어느 갑자기 신라가 됐다, 어쩌면 고구려 됐다 하니까 남은 잘 안 믿지. 말도 잘 않고. 그래도 독립투사 되잖아요. 강한 사람은 잘난 척하면 부러져. 의리도 지키지도 않아. 의리도 지키고 가지도 않는 사람들. 믿음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 박해춘 씨도 충청도 사람이야. 네. 이기성 장군도 충청도 사람이야. 충청도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 이수진 네. 장군도 충청도 사람이야. 네. 결국은 어제 제가 그 미국의 미드웨이 이야기 됐는데 미국 사람들이 니미츠 제독이 태평양 사령관인데 일본 해군에 아무를 해도 못해. 네. A라고 하바 수많은 학자들. 근데 젊은 수령이 해결하거든. 네. IMF 때 그 박해춘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이 일을 하는 것은 한 기가 막혀. 능력 있고. 네. 근데 지금 은행장은 아직 8은 되지 않았을 텐데. 은행장은 안 맞아.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안 맞아. 얘는 말이야. 역시 이 칼질을 검사했으면 칼질 전문가. 검찰 총장했으면 잘했을 거야. 근데 그분이 원래 수학을 하던 분인데 그죠? 수학. 하여간 그 수학과 칼질이 일가견이 있나? 자원 수학을 잘해. 그래서 생각이 많이 나요. 나 그게 친하지는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SK 최태원 회장, 손기승 회장, 그다음에 이 감옥 간 얘기. 그다음에 손기승 회장이 그다음에 김승유 회장이 뭐 했던 이야기. 그 재밌는 것도 많습니다. 그 당시에. 그 SK 그 네트워크 사건이니까. 네. 그 최태원 회장 아버님이 최정호 회장이 그 장난치다 망한 회사거든. 아, 그래요? 선물 거래하다가. 비밀인데. 그런 건 다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당신은 IMF가 힘들지만 아니, 그 SK 수사했던 그 검사. 검사들 말을 믿습니까? 아니, SK 수사했던 그 검사의 회고록을 보니까 그 얘기가 안 나오던데. 대한민국 검사 말을 믿어요? 그럼 그 야, 친구들, 이거 곤란하다. 이거. 그 친구들 같이 이거는 방송 금지였는데. 아니, 그 친구들만 거짓말 많이 하고 증거 주장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지금 뭐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그런데 예를 들어서 SK 얘기하고 검찰의 수사 기록, 검찰이 수사에서 밝힌 내용과 다른 얘기는 소송 걸릴 가능성. 소송하라고 그러지. 그까지 소송 구속했어야지. 오케이. 예,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 이 나이에 무슨 소송 구속했어? 그것도 했는데. 이 나이 뭐 그렇게 많은 나이 아니라고 지금. 내가 그 검찰에 가서 그런 얘기, 내 주식 한 주, 부동산 한 건, 취득해 본 적 없다. 내 지금도 은행 계좌 하나밖에 없는데, 내 은행 계좌 하나밖에 없다. 네. 그냥 그래 이야기했다. 네. 바보 같은 행동을 했지만. 깨끗하니까. 지금은 깨끗하지도 않아요. 아직까지 큰 소리 치고 지금 있는 거죠. 아직까지 큰 소리 치고 있는. 근데 구조조정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안에서 좀, 이거 기록을 남게 되겠구나.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제 이름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더라고, 또. 예. 찾아보니까. 아니, 내가 썼던 기사만 해도 뭐. 무지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아니, 책을 쓰라는 사람이 요새 많아요. 제가 이 김재로 교장 그 당시 구조조정할 때 제가 이 경제부장을 했을 때 많이 썼을 거예요. 또 팀장을 하고 할 때 그때 우리 김재로 회장을 실명으로 많이 조졌죠. 언론 용어로 조졌다 뭐 이렇게. 자,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